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이제 하우스의 계절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오픈한 데들이, 저번 주서부터 오픈한 데들이 꽤 있고요. 저는 오늘 포천에 위치한 동교 하우스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하우스 낚시터는 이번 주에 주말에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가개장 상태이고요. 정식 개장은 주말에 토요일 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쇠고기도 들어갈 거고요. 이곳은 현재 밑고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밑고기가 있는 상태고 쇠고기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오늘 즐겁게 한번 짬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동교 하우스 낚시터에서 사용할 떡밥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초작물이기 때문에 뭐 어렵게 흔들이 마붓이라든지 글루텐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분으로만 진행을 할 건데요. 하우스는 대부분 보리 계열을 사용을 못 합니다. 보리 계열을 사용 못하고 후 계열도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글루텐 아니면 어분, 딱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집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먹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일단 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어용에는 50cc 기준입니다. 한 컵, 두 컵, 세 컵하고 25cc로 하나, 그 다음에 먹이용을 다시 아쿠아텍 X를 한 컵, 두 컵, 세 컵 이렇게 하고, 물을 하나, 둘, 요놈이 집어용이 되는 겁니다. 입자를 살린 집어용이 될 거고요. 나중에 물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요놈이 오레오를 이용해서 먹이용이 될 겁니다. 좀 숙성되는 동안을 기다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하우스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365일 가동을 하면서 겨울철이 되면 추가적으로 붕어를 뭐 100kg가 됐던 200kg가 됐던 추가적으로 방류하는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가동을 안 합니다. 가동을 안 하고 있다가 겨울철이 되면 이제 가동을 하는데 묵혀져 있겠죠. 고기가 묵혀져 있는 상태에서 쇠고기를 또 넣는 케이스가 있는데, 동교 하우스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가동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가동을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에 따라서 운영 방법도 틀리고 또 마찬가지로 집어를 하는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나중에 낚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잠깐 동안 숙성되기를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경과가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알갱이를 살린 상태에서 집어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끌개를 사용 안 하고 손으로 하는 거는, 손으로 하는 이유는 끌개로 할 때와 손으로 할 때의 점도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먹이용, 사냥용에 해당되는 거죠. 사냥용에 해당되는 거는 오레오를 넣을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길명 낚시터 편에서 설명을 드렸죠. 오레오를 채에 걸릴 수 있으면 걸러 주시라 해서, 요거는 지금 채에 걸러진 상태입니다. 채에 걸러진 상태를 50cc를 깎기식으로, 항상 다 깎기식입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분 단품이지만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얘는 사냥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특히 365일 가동이 되는 곳에서는 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얘가
수분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탁 던지면 풀어지기 시작해서 가라앉아서 내가 사냥하는 곳 근처에서 계속 가라앉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그 고기가 왔을 때 먹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왜 그럼 퍼지게 하느냐, 이게 알갱이가 여기 저기 있으면 붕어가 와서 그거를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 깔아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빨리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얘는 붕어가 왔을 때 거꾸로 이제 직접적인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한 건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집어용이 되는 거고, 요게 오레오를 섞은 겁니다. 한번 똑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퍼짐이 완전히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가라앉아서 풀릴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알갱이 된 상태가 여기저기 퍼지면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먹느라고 제 거를 안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는 역할만, 유인하는 역할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중작물이나 막작물이나 때로는 365일 가동되는 데는 요걸로만 단품을 몇 개를 던져줍니다. 예. 그래서 바닥에 깔아줄 수 있게끔, 유인만 할 수 있게끔 하고, 먹이는 정작에 이렇게 된 걸로 잡아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쭉쭉쭉 내려가자마자 풀리죠. 예. 요 역할을 해서 집어를 하는 겁니다. 상황별로 얘만 쓸 것인지, 얘를 같이 쓸 것인지, 얘만 당분간 쓸 것인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아쿠아텍 X를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폐질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들어도 계속 심지가 남아 있죠. 요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낚시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찌는 55cm 원테이크 하우스용 찌입니다. 그램수는 3g이고요. 50cm도 있는데 굳이 지금 50cm의 2g대를 쓸 이유가 없어서 3g대로 진행을 합니다. 모든 게 다 뭐 무조건 가볍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3g대를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테이크 편대를 사용할 건데, 와이어는 150짜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대는 이제 홀더를 이용해서, 홀더가 1.5g이거든요. 홀더를 이용하고 봉돌은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돌을 넣지 않는 이유가 g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조절 추로 진행을 합니다. 무게조절 추가 있죠? 홀더에 요것만 넣어가지고 찌맞춤을 했고요. 처음에는 0.6g 짜리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괜히 초작물인데 이거를 막 낮춰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0.6으로 시작할 거고요. 0.5도 혹시 몰라서 스페어로 준비는 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0.6서부터 해서 큰 이상이 없으면 쭉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떡밥 깰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하우스 낚시터는 두 종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개장을 안 했다가 이제 겨울철에 개장을 하는, 또 365일 개장하는 곳이 있고 틀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집어용만 엄지손톱만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확 풀어져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거 좀 당겨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잡아낼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반응을 보고 너무 몰려든다 싶으면,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먹이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넣자마자 바닥에 안착이 되면 바로바로 뺍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한 다음에 터치가 있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사냥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를 한다. 보리가 안 들어간다고 집어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산을 어떻게 시켜주느냐, 또 손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특히나 365일 가동이 되는 곳에는 이거를 여러 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어를 일단 내 쪽으로 붕어가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계속해서 던지는 작업을 할 겁니다. 한 3-4번 정도 터치가 있는지를 보고 일단 붕어가 오기 위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알갱이로 된 상태로 뚝뚝뚝 떨어져서 안 풀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쭉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접적으로 먹이 활동을 안 하고 모으는 작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낚시터 하우스에 관련된 하우스 낚시터에서 운영하는 방법, 하우스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방법, 지금 터치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넣고 이제 먹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낚시터별로 운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집어하는 방법이 오늘의 영상 컨셉입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던지고 먹이용도 들어가겠습니다. 한쪽에는 먹이용이 들어갈 것이고 한쪽에는 집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은색에는 먹이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먹이용은 조금 더 작게 답니다. 얘는 달려 있는 거라서 하고, 얘는 집어용은 조금 크게 답니다. 얘는 들어가자마자 퍼지는 거기 때문에.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좀 당겨 주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먹이용이 되는 거고 얘가 집어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던져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한 마리 나왔고요. 제가 처음에는 지금 영육을 하는 이유가, 굳이 하우스에 들어왔다 그래서 영호, 영사, 영삼 처음서부터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또 가볍게 하면 튀는 입질이 나올 수도 있고 역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작물에는 뭐 0.6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0.6을 다른 거고요. 마찬가지로 찌도 뭐 3g을 먼저 시작한 게 2g짜리도 원테이크가 나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서 예민하게, 하우스 때가 노지 때보다는 예민하게 하는 거는 맞지만 너무 처음부터 극과 극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극으로 달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키포인트는 내가 보리계열을 못 쓰는 상태에서 집어제를 어떻게 어분 단품으로 확산성 있게 해서 바닥에 까느냐 안 까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알갱이 상태, 그러니까 동그란 상태가 아니라 와서 바로 바닥에 깔릴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먹이용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위에 있는 것들을 먹고 정작에 그게 막 떨어져 있으면 제 바늘에 달린 건 꼴꼴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트. 자,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안전벨트까지는 걸렸네요. 이번에는 진득하게 점입질 올라간 걸 때렸죠.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카메라가 항상 왼쪽에 가게끔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랜딩해서 마무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오른쪽에다 놓으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오른쪽에 앉은 카메라를 오른쪽에 둔 이유가, 문 바로 앞에다가 놓을 수 있어서, 짐발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좀 가벼워서 일부러 이쪽으로 앉아서 카메라가 이제 제가 평상시에 놓지 않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어서 좀 보여드리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작물이라 그러죠. 12월 중순에서 한 20일경까지는 초작물, 흔히들 초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1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중작물, 그리고 이제 2월달 말까지는 막작물이라고 하는데, 초작물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처음서부터 예민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초작물에는 가볍게 찌도 마찬가지로, 채비도 마찬가지로 너무 막 처음서부터 예민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제 침을 많이 맞아서
애들이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이제 마찬가지 찌도 조금 가볍게, 그 다음에 채비도 조금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0.6으로 시작을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먹이용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빼고 방사하겠습니다. 뜰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깁니다. 이거를 불편하시면 보여드리면 이걸 하나를 빼시면 됩니다. 내가 좀 짧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거를 빼시고 이렇게 연결하셔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해서 이 봉 하나는 냅뒀다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이번엔 점입질이었죠? 이번에는 점입질이었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알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오면 또 두부류로 이제 낚시인들 출조를 나가시는 분들은 나눠지죠. 이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따뜻함을 찾아서 하우스에서 낚시를 하시고, 그게 답답하다 이래서 겨울철에도 이제 야외에서 하시는데,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우스 낚시도 하고 야외 낚시도 하는데요,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우스 낚시를 많이 추울 때는 또 하우스 낚시에서 하는 게 또 따뜻하고 좋기도 하고요. 근데 날씨가 막 이렇게 반반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매스컴 뉴스에서도 어떤 매스컴에서는 올겨울은 엄청나게 추울 거다라는 매스컴이 있고, 아니다 12월 달만 반짝 춥고 조금 추위가 빨리 갈 것이다 라는 게 있는데, 어느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하우스는 또 하우스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기에도, 동계 연습하기에도 좋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천권에서는 하우스가 좀 많이 드물죠. 그래서 이거 동교 하우스 낚시터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희귀성도 있고 또 탕도 넓은 편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오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을 만큼 인기가 많은 낚시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여기 칸수는 2칸하고 2, 3칸까지는 가능합니다. 올림 낚시를 기준으로 2.2칸하고 2.3칸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동교 하우스에 되어 있는 식당에, 동교 하우스 식당에 왔습니다. 제가 밥 먹는 촬영을 한 3년 만에 여기 다시 찍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얼큰 순댓국도 있고 뼈해장국도 있지만 이제 신규 메뉴라 그러죠. 신규 메뉴도 있고 이제 잘 나가는 메뉴 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부대찌개가 이제 새로 리뉴얼 됐다 그러죠. 소재나 재료 같은 게 미국에서 이제 공수된 원료죠. 햄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리뉴얼 돼서 나왔다는 거 하나 하고요. 없던 메뉴죠. 또 고등어 구이가 이제 시작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고등어 구이가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비지찌개입니다. 비지찌개는 뭐 원래부터 있던 거고 인기가 좋아서 해장국 외에도, 순댓국 외에도 이렇게 이제 가정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구이, 뭐 한 끼를 계속 똑같은 해장국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등어 구이, 부대찌개, 그 다음에 비지찌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을 예정이고요. 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저희 일행들하고 같이 이제 밥을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고등어 구이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또 하나고요. 부대찌개도 마찬가지고 비지찌개 제가 다 좋아하는 걸로만 일부러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 식당에도 변화가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거기 식당이 뭐뭐가 되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점들은 메뉴판도 좀 찍을 테니까요. 아직 고등어구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메뉴판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주문하실 때 주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는 또 맛있게 밥을 먹고 일행들하고 맛있게 먹고 낚시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한 마디 쭉 벌어졌죠. 한 마디가 쭉 벌어졌습니다. 이거 손맛도 좋고 좋네요. 으차, 노란색 황금색 붕어네요. 노란색 황금색 붕어입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지금 시기 겨울철 초겨울 이럴 때는 야외도 그렇고 하우스도 그렇고 고폐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폐질을 할 때 너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해야 되고, 고폐질에 버틸 수 있게끔 미끼용은 또 잡아주는, 오레오를 제가 그래서 25cc를 안 넣고 50cc를 넣잖아요. 그렇게 잡아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어분만 가지고 3컵에 2컵 넣어 고폐질하면 다 풀리거든요. 입자 살린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 풀리거든요. 제가 물속에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사냥용과 먹이용을 구분해서 해서 고폐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시즌 때는 고폐질을 하지 않아도 워낙에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덜썩덜썩 물지만, 지금 이제 겨울철에는 야외도 그렇고 하우스도 그렇고 고폐질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폐질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과가 결정된다는 점. 그래서 고폐질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떡밥도 맞춰줘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폐질은 절대로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우차. 지금 한쪽에는 이제 사냥용을 달고 있고, 한쪽에는 계속 이제 어분으로만 하는 집어용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풀리게 해서 사냥용을 먹을 수 있게끔,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빠져버렸네요. 그렇게 해서 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은색에는 사냥용, 그 다음에 금색에는 바로바로 풀려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래서 바닥으로 이제 깔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대는 그대로 06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06 하우스에서 너무 세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처음서부터 너무 약하게 할 필요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침을 계속 맞고 해서 중작물 이후 막작물로 넘어갈 때, 그때만 이제 찌도 2g대를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하단도 낮게 5g, 4g 이렇게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그러면 튀는 입질, 오히려 찌 표현이 더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챔질 타이밍도 더 오히려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게 다 좋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셔서 하우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히트.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찌 표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찌 표현 안전벨트까지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쇠고기도 또 이제 묵은 고기가 있고, 쇠고기도 또 이제 들어가면 또 더 좋은 찌표현과 더 좋은 입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만약에 날씨가 많이 추우면 아마 하우스 낚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따뜻하니까 이제 그걸 많이들 선호하시죠.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쪼쪼였죠? 자, 또 나왔습니다. 아유, 바늘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인정하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겨울철을 저희는 이제 동기훈련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시즌을 대비해서 겨울철에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시즌 중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손마터, 하우스, 그 다음에 일반 자비터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 테스트를 좀 많이 하죠. 다음 시즌, 다음 해 시즌에 내놓을 제품들을 겨울에 테스트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겨울철이 더 바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히트.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집 표현이죠. 자, 또 나왔습니다. 하우스에서는 확실히 이 단을 줄여 가지고 하니까 좀 더 편하네요. 길게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뜰채 단을 줄여서 하니까 더 편하네요. 지금은 떡밥을 점점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예, 지금은 액기 손톱만하게 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헛챔지 나오면 더 작게 답니다. 사이즈를 또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떡밥 크기를. 근데 변동은 없습니다. 오레오를 이용한 먹이용 하나, 그 다음에 풀어지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히트. 초작물이라서 그런지 뭐 쇠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기는 엄청 잘 나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또 나왔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잘 나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용 사냥용 같은 경우는 더 작게 달아줍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들어가자마자 입자가 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알갱이가 살린 상태로 풀어지는데 먹이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폐질에서 버텨줄 수 있고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작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바람에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되게 좋네요. 하우스 낚시가. 히트. 아우, 제가 좋아하는 집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집 표현이었습니다. 자, 3마리 정도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워낙 잘 나와서 더 이상 하는 게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괜히 분량만 늘어나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리 계열을 못 쓰더라도 집어는 해야 된다. 그래서 집어를 하는 방법은 입자를 살려서 바닥에 까는 쪽으로 한 바늘을 달고 한 바늘은 먹이용으로 해서 고폐질에 버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고폐질, 지금 이 시즌에는 하우스도 그렇고 노지도 그렇고 고폐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점만 명심하시면 뭐 상관이 없고, 초작물에는 너무 저부력지에 저부력 채비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러면 집 표현이 안 좋아지고 헛방이 많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 그런 점만 참고하시면 하우스 낚시도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트.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집 표현이죠. 한마디 진득하게. 으차.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이제 두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뭐 추위 이런 거, 햇빛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낚시를 했네요.
구독자분들이 말씀하신 뭐 이제 식당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댓글들 달아주셔서 뭐 팬카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겨울 동안 신중하게 고민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12월 달까지는 아마 영상이 나가더라도 일상편으로 나갈 겁니다. 그 이유가 그때서부터 보완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테스트를 보완인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아마 일상편 이런 쪽으로 인사를 아마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말까지는. 그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였을까요? 제가 지금 딴 거 하다가 해서 못 봐가지고 딴짓 하다가 지금 막 찌가 치솟아 오는 걸 봐가지고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바로 으쌰. 히트. 아, 재밌네요. 찌 표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재밌네요. 손맛도 있고. 아유, 바늘은 다 빠졌네요.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제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히트. 자, 요 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항은 충분히 점검이 됐네요. 바늘 빠지지 마, 빠지지 마, 바늘 빠지지 마. 바늘채 보여드리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곳 포천에 위치한 동교 하우스 낚시터에서 짬낚시를 좀 즐겨봤습니다. 현재 3시 19분입니다. 잠깐 동안 또 짬낚시를 즐겼고요. 12시 넘어서 세팅을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꽤 재밌는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하우스 낚시터에 대한 종류별 대처 방안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초작물일 때는 너무 가볍게 하지 말고 찌도 그렇고 채비도 그렇고 어느 정도 중량을 가져갈 수 있게끔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어는 보리 계열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동안 낚시를 즐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따뜻하게 뭐 낚시를 하기 위해서 동교 하우스 낚시터에 출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좋아요는 냉정하게 판단 내리시고 해 주시고, 알림 설정하고 구독하기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